저는 사과나무 학원에서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수업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들 되게 학생들 같이 앉으셨는데요. 학생들이 앞에 앉는 걸 기피합니다. 뒤로 이렇게 맨날 가가지고 이렇게 앉는데 만약에 혹시 제 수업을 듣는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꼭 오기 전에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 앉아라. 뒤에 보통 애들이 이렇게 와서 앉으면은 저쪽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채워가지고 앉거든요. 그럼 제가 보통 뒤에 앉는 친구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앉힙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좀 숙지를 하고 괜히 뒤에 앉으려고 했다가 쌤 침 튀기는 범위 안에 앉을 수 있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설명회 같은 데서 막 등급컷 같은 거 이렇게 막 쫙 배치해 놓고 막 데이터 막 수치 막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오신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든 아니면 어머님들이든 사회문화랑 생활관리라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랑 관련해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대략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혹시 어머님들께서 앞으로 자녀분들이랑 얘기를 하시다가 보면은 자녀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이 좀 올바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나마 시금석 같이 약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전반적으로 이 수능 사회문화와 생활관리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 준비해 놨는지 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렇게 좀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김현수라고 하고요.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하고 있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했습니다. 가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막 혹시 선생님 수시로 가셨나요? 정시로 가셨나요? 이거 막 물어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정시로 갔고요. 수능 잘 봐가지고 갔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투스 온라인이라는 인강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강에 데뷔한 지는 한 만 3년 차 정도 됐고 매년 그래도 한 3, 4배 정도 수강생 증가하고 있는 일종의 루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시대인재라든지 목동 사과나무학원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뭐 인강 자체는 데뷔가 한 3년 정도 됐지만 실제로 현장 강의를 한 지는 거의 한 7년에서 8년 정도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경험이 적은 강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하나 하고 있는데 아마 자녀분들 중에서 고2 때 생윤이나 사회문화 같은 거 내신 공부한 친구들 있으면은 아마 한 번 정도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사실 생윤이나 사회문화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제가 알기로 한 7, 80%는 제 영상을 어떤 식으로든 접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여기 보면 제가 사문이나 생활관리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막 정리하는 개념 영상들 한 10분짜리 막 짤방 같은 거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약간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외에도 여기다가 해설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제 인강을 듣거나 현강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요거 보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도 한 3만 5천 정도 되니까 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자녀분들한테 혹시 공부할 일 있으면 한 번 정도 보러 와라 하시면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는 김현수라는 사람의 강사로서의 정체성을 사실 강사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의 강사님들이 많지만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막 따뜻한 성향 이런 건 별로 아니에요. 막 친구들한테 너희는 항상 뭐 떠오르는 태양 같은 존재야. 막 되게 소중한 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뜻하게 이렇게 MBTI로 따지면 약간 F 성향으로 약간 그렇게 하는 강사가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강사는 좀 성적을 올리는 걸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기본적으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짜는 강사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실제로 제가 하는 수업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제가 친구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약간 뭐 개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웃겨주고 이런 거 재밌지만 그거랑 별개로 애들하고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거의 그거에 집중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생활관리 사회문화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려면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니까 내 수업에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따라와라라는 얘기를 거의 한 수업 시간에 80% 이상 쓰는 방향의 강사라고 좀 정체성을 좀 잡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요즘에 사회문화랑 생활관리라는 과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목의 특성이 대충 어떤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탐에서 선택자 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목들이에요. 여기 아마 이과 친구 자녀를 둔 어머님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소위 요즘에 사탐런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제 이과 친구들이 사회탐구 과목 하나 정도 선택해도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과목이 사실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 원래는 생활관리가 1등이었어요. 선택자 수로. 문과 친구들 중에서 생활관리 선택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가 최근에 사탐런으로 이과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돼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그래서 1, 2위가 역전되는 모습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가 아무래도 이과 친구들이 좀 좋아할 만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개로 사실 사탐에는 여러 과목들이 많잖아요. 총 9과목이나 있고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빼도 뭐 지리라든지 역사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법과 정치라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과목들이 많은데 사실 선택자 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등급 컷을 만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학생들끼리 쓰는 단어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허수라고 들어보셨어요? 허수? 약간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 사실상 수능에 그냥 응시까지만 하는 친구들의 숫자도 사회문화 생활관리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장 등급 컷을 따내기에는 그리고 표준 점수를 좀 올리기에는 거의 제일 유리한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경제라든지 법과 정치라든지 역사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택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 해에 어떤 친구들이 응시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등급 컷이 막 널뛰기를 막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만 틀려버려도 막 3등급 나오는 이런 불상사가 가끔씩 수능에서 벌어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인 거는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이 맞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생활관리와 사회문화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생활관리와 사회문화가 좀 만만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탐 과목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개념량이 적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개념량이 적은 과목. 그러니까 맘 먹고 공부를 하면은 한 2달 정도의 시간 안에 개념 정도는 충분히 다 뗄 수 있는. 역사 과목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개념량이 좀 많아 버리면은. 생활관리는 사회문화보다 개념량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생활관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들 중에 한 40% 정도가 소위 말하는 독해 문제라고 부르는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고 판단하면 풀 수 있는. 그것도 요즘에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만만해서 생윤이랑 사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탐 과목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지만 생활관리랑 사회문화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제가 막 찾아오는 친구들한테 이거 진짜 맘먹고 열심히 하면은 3, 4개월이면 만점 만다라고 얘기하는 과목에서 점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탐론의 영향이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실제로 이과를 선택해서 과탐을 공부하던 친구들 그 이과 혹시 이과 자녀 있으신 어머님들 계신가요? 혹시? 아마 조금 계실 텐데 실제로 이과 친구들이 요즘에 수업에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과 친구들 원래 과탐하던 친구들한테 사회문화 어때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너무 쉽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정도면은 너무 쉽고 내가 배워왔던 뭐 생명과학, 뭐 지구과학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개념량이 적어서 이 정도면 2달 정도면 만점 받을 것 같은데요라고 수업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은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3월 학평 조금 있으면 또 치거든요. 한 3개월 뒤면은 그때 그거 한번 치고 나면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과 친구들이 아무래도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되게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평가원이라는 집단 있잖아요. 수능이나 모의평가를 출제하는 집단. 이 집단에 계신 교수님들도 이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과탐을 공부하던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다가 넘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기존의 사회문화나 생활관리에 원래 있었던 모집단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난이도를 지금 있던 그대로 내버려두면 3, 4년 전의 난이도를 그렇게 하면은 등급 컷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리고 1등급 컷이 50점이 돼버리고 하나 틀리면 3등급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 한 2, 3년 사이에 난이도를 엄청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를 가르쳐본 제가 바라봐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올해 수능에서 나왔던 사회문화와 생활관리의 난이도는 둘 다 지금까지 사회문화와 생활관리 수능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였어요. 심지어 생활관리는 1등급 커트라인이 41점 나왔습니다. 41점. 41점이면은 3개에서 4개 정도 틀리는 건데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보통 생활관리 1등급 컷이 48점 아니면 47점 아니면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어 하면 45점 정도였거든요. 근데 난이도를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사탐런으로 좀 더 수준 높은 친구들이 들어올 걸 고려하다 보니까 난이도를 조금 지나치게 어렵게 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수준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생윤 1등급 컷이 50점에서 거의 40점, 41점 수준까지 내려왔고 이거 만점 맞으면 표준 점수가 거의 막 77점, 76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 정도면은 사실 과탐 표준 점수 만점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생윤 같은 과목을 엄청 열심히 잘 공부해가지고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과 친구들보다 훨씬 더 표준 점수상에서 유리한 위치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등급 컷이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작년이랑 그건 난이도를 엄청 올렸는데도 등급 컷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현상이기도 해요.
이과 친구들이 그만큼 많이 넘어왔다는 거고 실제로 사회문화든 생활관리든 상위권 친구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꽤 많아졌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게 맞습니다. 표준 점수도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더 넘어올 요인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만점씩 표점이 예측되는 게 이제 생윤 70점, 사문 72점 막 이 정도였는데 비슷하게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일반적인 과탐에서의 만점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 이 정도까지 난이도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좀 치게 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저를 올해 1년 동안 이제 저 강의를 쭉 따라왔던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그전에도 뭐 굉장히 늘상 있는 얘기였긴 했습니다만 사탐이 막판에 멱살 잡고 대학교 보내줬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돼요. 3월 넘어가고 6월 넘어가면은 국어, 영어, 수학이 아시다시피 순식간에 점수를 확 올리기가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사탐 같은 경우는 모두가 1년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을 때 그걸 통해가지고 입시에서 정말 완벽하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과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들이 사탐이라는 과목의 인식 때문에 사탐의 중요성을 좀 낮게 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실제로 사탐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대학교를 못 가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탐의 반대로 캐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멱살을 잡아가지고 실제로 대학교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많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문화든 생활관리든 기왕 공부를 할 거면은 1등급을 노리고 공부를 하는 태도는 완전 집어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친구들이 사회문화나 생활관리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당연히 만점 받을 수 있지. 이 정도 1년 동안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도 못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수험의 어떤 드라이빙에 나서다 보면은 이 과정들 속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랑 사탐 공부하는 시간이랑 배분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내가 국어가 약해, 수학이 약해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거에 시간을 좀 더 투입하고자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사탐이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한 6월 정도 되고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해도 우리 선배들 중에 뭐 누구는 6월부터 시작해서 만점 받았다는데 누구는 9월부터 시작해서 만점 받았다는데 이런 약간 떠도는 소문 같은 것들이 막 들려오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를 자신감이 막 차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뒤로 밀어두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의 마음이 좀 안정되니까 뒤로 밀어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6월이나 9월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쌤 저는 1등급만 받으면 돼요. 뭐 아니면 2등급만 받으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최저 등급컷이 뭐 이 정도니까 국어, 영어, 수학 대충 이 정도 만다고 계산을 하면은 사탐에서 뭐 사문이나 생윤 중에 하나 정도 뭐 2등급, 3등급으로 맞추면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저 지금까지 그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친구들이 잘 된 걸 정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능에서 혹은 6평이나 9평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통 계획 짠 대로 잘 안 되거든요. 보통 6월이나 9월이 되면 국영수 중에 한 과목 정도는 엄청나게 얻어맞는 과목들이 생겨요. 갑자기 내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못했는데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시기가 돼서 사탐에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가면 보통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탐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국영수 중에 무너진 과목에 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멘탈이 나가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멘탈이 망가지는 경우,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를 지금 좀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은 제가 진심으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계획이 깨지는 경우를 제가 95%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않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만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저는 1등급까지면 돼요, 2등급까지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나중에 가면은 소위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도표 통계 문제라 그래가지고 소위 킬러 유형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 하나 있고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7대 고난도 주제라고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생활관리 안에서 제일 어려운 이건 철학입니다. 철학자들 중에서 이 과목 안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제일 어려운 주제들 이렇게 해서 7개 주제 정도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한 2개 정도는 버리겠다. 아니면 사회문화 중에서 도표 통계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날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나중에 생겨요. 절대 안 되는 선택이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날리고 나머지를 다 맞을 거라는 보장이 절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시험을 쳐보면 아는데 본인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그대로 수능에 자신 있는 유형으로 나올 거라는 걸 이제 장담 못하는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유형을 많이 바꾸고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점을 위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개념 완성부터 해가지고 유형별 준비라든지 혹은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항상 또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좀 봐야 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생윤이나 사문에 대해 가지고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님들도 많고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 아니야?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냥 외운 거를 풀어내면 되는 시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공부를 보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수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보통 필기 같은 거 있잖아요. 혹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빨간색, 막 초록색, 막 파란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 막 치고 여러 가지 막 도형이나 기호 같은 거 그려가면서 예쁘게 꾸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어 열심히 암기합니다. 뭐 이 사상가는 요 단어를 말하더라.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말하더라.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라더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워요. 그렇게 하면은 초반에 분명히 성적이 오르거든요. 아,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하고 노트 필기를 한 거 자체에 좀 만족을 해요. 이 노트 필기를 열심히 준비하는 나 자신이 약간 취하는 거죠.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이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분명히 이걸 통해서 점수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오르죠. 근데 3등급 선까지 되게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초반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3등급에서 2등급 한 후반대까지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사문, 생연이 둘 다 그런 과목이에요. 빠른 공부를 통해가지고 초반에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되게 쉬운 과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라고 하면은 보통 망합니다. 보통 이 철퇴를 보통 처음에 맞는 시기가 언제냐면 6월 평가원이에요. 6월 평가원. 그 전까지 나 공부 잘하고 있어. 나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왔고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몇 번 풀어보고 기출문제들도 풀어봤어. 그러니까 나 잘 볼 거야. 3월이나 4월도 나름대로 잘 봤어. 3월, 4월이 보통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6월까지 딱 가가지고 처음으로 평가원의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를 딱 받아들면은 멘탈이 나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는 내년 6월 되면은 100%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80% 정도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랑 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막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문화와 생활관리에서 요즘에 출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아는 단어 풀어내기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각 유형들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즘에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대충 좀 보이시나요? 그 사회문화,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 제가 문제를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관리는 그냥 철학 얘기입니다. 철학 얘기. 이 사상가들의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부분이고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제가 사회학과 나오기도 했지만 사회학과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과목이거든요. 이제 사회학을 다루는 과목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더 이상 사회학을 다루는 과목이 아니라 사회학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약간 IQ 테스트 같은 형태로 문제를 만드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거는 되게 대표적인 도표 통계 문제예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증가율, 뭐 분수, 그리고 그 안에서 도표들의 통계들을 분석하는 훈련. 이 문제를 풀려면 따로 표를 하나 자기가 그려야 됩니다. 따로 표를 하나 자기가 그려가지고 뭐 연도별로 유소년 인구는 몇 퍼센트인지 부야 인구는 몇 퍼센트인지 노인 인구는 몇 퍼센트인지 이런 표를 따로 그려야 돼요. 이거는 원래부터 사회문화에 있었던 유형이에요. 이 도표 통계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요즘에 새로 생기고 있는 게 이런 유형이에요. 이거 이번에 수능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좀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모둠을 지금 4모둠까지 해가지고 아래쪽에 교사 엄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사가 아래쪽에 하는 얘기. 이모둠의 사례는 뒤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부모세에 대해서 만화방을 떠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부각된 거고 3모둠, 4모둠은 서로 바뀌어서 발표한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문화의 개념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소위 문화의 속성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가볍게 외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여기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면 대충 뭐 A, B, C, D가 어떤 문화의 속성이구나라는 걸 대충 감이 잡히게 한 다음에 교사가 그걸 다 이거 야바위 아시죠? 야바위. 동네에 있는 거. 그거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은 A, B, C, D가 뭔지 니들이 맞출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유형을 문제로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개념적으로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뭐 낙인 이론, 뭐 소위 일탈이랑 관련된 이론이거든요. 애들이 왜 일탈을 저지르게 되는가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사회학 이론인데 이거 이론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중에 3명이 맞췄음 뭐 이런 식으로 3명이 맞췄어. 예, 아니요에 들어갈 내용으로 그래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요 중에 하나는 틀렸다. 잘못 들어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막 따져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뭐가 틀렸을까? 다른 것까지 다 분석하면서 어떻게 좀 쉬워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도 약간 눈이 좀 어지러울 텐데
이 정도 문제를 내면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문제를 사회문화를 끝까지 들었다는 가정하에 풀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강 선생님한테 들어도 이걸 푸는 건 가능해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이걸 푸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나 둘 다 사탐 과목은 기본적으로 20문제를 내가지고 30분 안에 풀게 만듭니다. 그럼 20분 안에 30문제를 푸는 와중에 20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이 한 3, 4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1분 30초. 1분 30초 안에 못 푼다? 심지어 막 3분, 4분이 넘어간다? 그럼 문제 다 못 풀고 시험 끝납니다. 그냥. 그런 케이스가 사회문화에서 요즘에 굉장히 빈발하고 있는 사례예요. 옛날에도 이런 특징은 있었지만 요즘에 엄청 심해졌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조교들, 막 3년, 4년 저랑 같이 일하면서 사회문화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는 조교들도 이런 문제 보면 어려워요. 1분 30초 안에 풀어내는 거, 그건 되게 빡센 과제라고 보통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유형이 되게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개념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었던 쉬운 개념 그대로인데 IQ 테스트 같이 문제를 낸다는 거죠. 저는 사회학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사실 되게 비판적이긴 한데 이따위로 문제를 내는 게 대체 애들이 사회학을 공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 수능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걸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문화 점수를 제대로 받기가 힘들어요. 사회문화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관리 조금 이따 하고. 사회문화는 이게 핵심이 어차피 빨리 정확하게 푼다라는 거. 그 기본적으로 개념을 외우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 완성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암기에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 다 외워져요.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이론이 정확하게 뭘 원하고 있고 어떤 단어를 쓰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단어들이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 안에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 전까지 나왔던 선지들을 살짝만 변형해도 다 틀린 애들이 많아요. 특히 이과에서 온 친구들이 이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생각보다. 이과에서 온 친구들이 도표 통계 되게 잘하거든요. 수학적으로 약간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오히려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의 개념에서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지극히 인문학적이고 약간 철학적이기도 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내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강사로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요즘엔 이런 부분이에요.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시키는 거 말고도. 첫 번째로 개념은 완벽하게 숙달되는 건 기본이고 암기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해돼 있어야 되고요. 요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요즘 수능에서는 사회문화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유형들 있잖아요. 표 형태로 막 만들어가지고 경우의 수 계산하게 만들고 굉장히 복잡한 글을 만들어놔가지고 교사가 막 야바위를 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유형별로 훈련할 필요가 좀 있어요. 저는 이게 일종의 교수님들이랑 하는 심리 싸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을 반영해가지고 무조건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예측하는 건 사실 강사의 영역이긴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변하더라도 애들한테 요건 요런 방식으로 풀면 어떤 상황에서도 풀어낼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게 강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문화 뭐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사회문화 개념 자체는 쉽기 때문에 사실 그 개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단어 위주로 암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EBS 수능 특강 그냥 봐도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뭐 전통적인 사회문화의 킬러 유형, 소위 도표 통계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수학 문제 같은 거예요.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 도표로 만들어져 있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분석해가지고 선지를 맞춰낼 것인가랑 관련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훈련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다 압도적으로 다 중요한 거지만 그 중에서 요즘에는 2번이 제일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요. 1번, 3번은 원래도 중요했던 거고. 요즘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만 대비하는 커리큘럼을 따로 작년부터 만들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위기감을 좀 느껴가지고. 사회문화를 쭉 가는 과정, 이 만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쭉 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개념 완성은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몇 번에 말씀드리고 있고 단순히 그냥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 어떤 단어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책 안에다가 모든 내용을 요약해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 필기 같은 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제 메인 교재 안에다가 모든 내용을 집어넣길 원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요렇게 필기해, 요렇게 필기해, 요렇게 필기해가지고 수능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문화의 전통적인 킬러 유형인 도표 통계랑 관련된 특강이 진행되는데 도표 통계랑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수학이기 때문에 막 어머님들께서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쌤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사회문화에서 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머님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3분의 1이 그
소수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숫자로 바꾸면 0.3333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게 왜 그렇게 되죠? 라고 물어보면 사회문화는 하면 안 돼요. 뭐 2분의 1은 0.5야 라고 했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좀 힘듭니다 사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15 곱하기 27 뭐 이 정도 계산 이런 것들 물론 바로 할 수는 없는 계산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한 5초에서 10초 안에 그래도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 도표 통계에서 나오는 원리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중학교 수준에서 다 배우는 수학 원리예요. 근데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푸는 걸 빨리 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랑 또 사회문화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서울대 통계학 박사과정 마친 지금 교수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서울대 수학과다. 광주 거기 과학고 나와가지고 서울대 수학과 나온 다음에 서울대 통계학과 박사과정까지 밟았으면 사실 이과 쪽에서는 최고의 두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도 제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도표 통계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줬을 때 빨리 못 풀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이 문제 유형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을 그렇게 절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사회문화의 도표 통계 훈련만을 위한 훈련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기초적인 원리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세세하게 가르침을 받고 한 3번 정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이랑 유형 훈련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유형들 그리고 도표 통계 원리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막판에 풀어보는 기회가 좀 필요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앞에 이 부분만 거친 친구들이 보통 나중에 6평이나 9평에서 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2-3문제 못 풀고 끝내고 이러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아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고 나면 이제 막판에 이제 모의고사를 열심히 푸는 거죠. 6평이랑 9평 관련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풀어보긴 해야 돼요. 사실 사회문화에서는. 반복적으로 모의고사라는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만의 전략도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 줄이려면 이런 스킬들,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해서 배워나가는 일종의 문제 푸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들을 밟지 않으면 사회문화 점수를 높게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관리. 생활관리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랑 성격이 완전 달라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유형 그리고 도표 통계 이게 마지막 핵심이거든요. 생활관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유형이 막 대단하게 어렵게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아 몰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알아 몰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암기 과목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암기로는 더 이상 풀 수 없는 방식으로 이걸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잘 안 받아들여지시는 경우가 더 많던데 예를 들면 존 롤스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분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뭐 부가가치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소득 같은 걸 잘 나눠가지고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개념 중에 무지의 배일, 원초적 입장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막 우리 모두가 다 현실에서 뭐 세금을 얼마 낼지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합의가 안 될 테니까 우리가 타고난 것들 다 까먹는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엄마한테 물려받은 재산, 내 키, 얼굴, 외모, 능력, IQ 이런 것들 다 까먹었다고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한번 어떻게 분배가 돌아가면 제일 정의로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걸 사고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외우고 거의 끝이에요. 사고 실험이 맞아라고 물어보면 사고 실험인 건 알고 있어요 또. 근데 정확하게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왜 나왔는지라는 부분에서 시험을 내요. 교과서에는 딱히 적혀 있지 않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평가원의 기출문제들에서 나와있던 제시문, 선지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추론해낼 수 있는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영역들을 계속 내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수능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걸 해내기 위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개념 숙달돼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와있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는 여기까지 확장돼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확장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주는 일종의 멘토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강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이제 계속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암기 과목에 가까웠는데 요즘에는 아예 근처도 못 가본 지금까지에 있었던 선지랑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이는 선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생활관리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 운빨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아니면 아닌 과목 아니야? 이거 너무
뭔가 부정의한 시험이야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막 하다 보면은 난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잘 안 나와? 이건 이상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보통 그런 건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와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얘기 한번 따라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개념이 숙달되는 건 중요하고 이건 개인적으로 사회문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회문화는 이해해야 되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과정에서는 암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생활관리는 이해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냥 낙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 완성 과정에서 내가 완벽하게 이 철학자들의 얘기들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사상적 배경을 알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숙달시키고 나면은 사실 모르는 선지가 나와도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사상과 논리에 따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라고 찍어서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숙달시키는 게 최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기존 선지를 스스로 해설할 능력.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생겨야 되는 능력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 유튜브 같은 데도 해설 영상 같은 걸 많이 올리는데 제가 아마 한국에서 제일 긴 해설 영상을 찍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보통 생활관리 해설할 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찍거든요. 보통 1시간 정도 찍습니다. 다른 분들이. 제가 그렇게까지 길게 찍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요 선지 하나하나가 이래서 맞아, 저래서 틀려 이런 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어떤 선지가 나왔으면은 앞으로는 이런 선지까지 낼 수 있다고 평가원이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수험생들이 그걸 혼자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생활관리에서는 강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지를 나중에 생활관리 공부하는 자녀분들 있으면은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뭘 공부하고 있을 때 괜히 이제 가가지고 했다가 막 큰 소리 나오고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그냥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를 풀고 있으면은 그 문제 중에 아무 문제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요 선지가 방금 틀렸다고 찍었는데 이 선지가 틀린 이유가 뭐야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롤스는 원래 그래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롤스라는 사상가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동의를 할 수가 없지. 엄마 이해가? 해서 이해갈 정도까지는 돼야 생활관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대충 감으로 찍어 맞춘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6평, 9평 수능에서 반드시 철퇴를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상가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분석이 필요하고요. 기출문제 혹은 EBS에 나오는 제시문이나 선지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제일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기출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쭉 풀면서 위에 보통 제시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래쪽에 선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상가의 말을 이렇게 쫙 적어놓고 아래쪽에 1, 2, 3, 4, 5번이 있거든요. 그럼 사상가 내용을 이렇게 쭉 읽고 거기 오른쪽에다가 롤이라고 적어요. 그게 롤스란 뜻이에요. 롤스. 롤 이렇게 적고 그 중에 원초적 입장 그런데 밑줄 딱 그어요. 무지의 벨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은 이런 단어를 쓰니까 롤스네 하고 바로 선지로 넘어간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하고 다시는 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압도적 다수가 공부하는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보통 필패해요. 필패합니다. 거기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이 이제 이건 롤스구나, 이건 노직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데에만 쓰는 용도로 쓰는 그런 글들. 그 글들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내년 수능에 나오고 내후년 수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6월, 9월 수능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6월, 9월 수능 그 외에도 학력평가 3월, 4월, 7월, 10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생윤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이해력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 과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커리큘럼 저도 또 하나 만들어왔고요.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는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단권화 시키고 완벽하게 사상가들의 논리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집중하는 게 그거예요. 필기를 시키는 시간을 좀 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얘기하는 시간을 훨씬 늘리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게 잘 안 됐다 싶으면 그 다음 커리큘럼에서 또 설명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상가라는 걸 가르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리큘럼 전반을 통틀어가지고. EBS랑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시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선지라고 1, 2, 3, 4,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그런 거 모아놓은 자료들도 되게 많고 애들도 매번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쨌든 그게 정답을 가리는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하는데 위쪽에 있는 제시문들은 잘 분석하지 못해요. 왜냐면 애들은 아무래도 그럴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당연하지만 이 사상가들의 철학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온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시문을 봐도 이 중에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강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만 따로 하는 기출의 메타라는 커리큘럼 따로 하나 있다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EBS에 나오는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영역들, 새로운 개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숙달해가지고 완벽하게 숙달시키고 나면은 사실 수능에서 만점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반복하는 과정들, 계속 기출문제 분석하고 개념 다시 돌아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들이 거쳐져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오답 노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선지들, 이해 안 됐던 제시문들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9월부터 막판에 노트 하나 만듭니다. 오답 노트.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답 노트 가지고 수능장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도 문제없이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이라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수업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간단하게 조금씩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쫙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 위주의 수업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요즘의 생활관리랑 사회문화에서 암기 위주의 수업을 들어가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기만으로 해결되는 시험이 더 이상 아니게 됐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어떤 부분이 실제로 시험에서 점수를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활관리든 사회문화든 이게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게 단순히 그냥 개념적으로 논리를 이해시킨다 이런 수준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계속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런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 문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 이런 사상가가 되게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 사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의 논리를 좀 주목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뭐 생활관리나 사회문화나 둘 다 사실 5개념이라는 개념도 되게 막 문제가 매년 많이 되는데, 매년 많은 강사쌤들이 뭐 잘못된 걸 가르쳤다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강사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윤이든 사회문화든 철저하게 교육과정 안에서만 가르치면 별로 그럴 일이 없어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애들한테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고 다른 이 사상가들의 원본 책 있잖아요. 그걸 막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제시문을 끌어오고 거기 있는 문장들을 끌어와서 막 문제를 막 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고, 교육과정 안에서만 공부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실 그렇게 하면은 5개념이랑 관련된 일도 별로 벌어질 일이 없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같은 거 하면서도 이게 학생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제가 그래도 수능을 본 지 한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릴 때 저는 EBS 같은 데 올라오는 해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해설을 보면 강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아니 시험 다 끝나고 자기도 다 풀어보고 정답까지 보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해설하는 거 누가 못해? 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생윤 사문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사실 사후적으로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 이 문제에 대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요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수능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이 수능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앞으로 변형될 유형을 만났을 때 어떤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애들한테 학습시켜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적 상승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일 주목해가지고 수업을 이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기를 막 많이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친 듯이 암기를 시키는 수업은 필패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유형들이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런 선지들이 나왔었지만 앞으로는 이 선지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선지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권화 시키는 거, 개념 교재 안에다가 모든 내용을 넣어 놓는 거.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 말고는 다른 필기 노트 같은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만들지 말고 그냥 교재 안에다가 다 정리하면서 따라와, 이해하면서라고 얘기하는 편이고, 현장 전용으로 나가는 자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베이스 캠프라고 부르는 게, 제가 아마 받으신 자료 보면은 베이스 캠프라고 적힌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제시문 베이스 캠프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마 뒤쪽에 보면 선지 베이스 캠프라고 돼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거기 선지들만 모아놓은 거, OX 선지 같은 거, 그건 제가 직접 만들고 선별한 선지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점수 올리는 데는 당연히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공하고, 제시문이랑 관련해가지고, 이 제시문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읽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해하면서 가는 게.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거랑 관련해서 어려워하는 것들 개인적으로 질문 받으면서 따로 해설해주는 과정도 있고, 그 현장에만 나가는 거.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풀 모의고사 20문제를 30분짜리 모의고사로 만들고 그런 것도 당연히 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고난도 유형만 모아놓은 모의고사들도 있어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도표통계 유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IQ 테스트 같은 그런 유형들만 모아놓은 모의고사도 하나 만들고 있어서 그런 건 보통 현강에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도 소위 어려운 7대 사상가 이런 것들만 이제 모아가지고 문제 내주는 그런 모의고사들도 현장에서 따로 내고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설명해 준 거에 기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문화 개념 완성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고요. 3월부터 5월까지는 도표통계 제일 어려운 유형이랑 관련해 가지고 진짜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제일 어려운 부분까지 가르쳐 주는 거. 이 커리큘럼 하나 들으면 도표통계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온 친구들이 중학생 정도의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학을 수리 원리들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자녀분이 내가 수학 성적이 조금 낮아 이런 걸 가지고 별로 걱정하진 않아도 돼요. 기본적으로 진짜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줘서 이해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6월 8월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요즘에 아마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게 그냥 문제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IQ 테스트하는 유형들도 있고 기본적인 개념 유형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따로 모으고 IQ 테스트하는 그런 유형들 중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들만 싹 다 모으고 거기다가 추가로 제가 직접 출제한 문제들까지 넣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무한대로 돌리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유형을 풀다 보면 적응될 수밖에 없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제가 계속 요 문제는 요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 시험지 안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데이터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어떻게 만약에 정말 마지막까지 하다가 시간이 정말 없으면 이렇게 찍어. 이런 얘기들까지 해주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연습을 시켜주는 커리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들이 쫙 있습니다.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도 개념 완성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거 정말 촘촘하게 개념 완성 진행하고 생활관리는 사실 보통 제가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논리들을 완벽하게 따라오지 못하면 사실 그 이후 커리큘럼도 따라오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촘촘하게 배우고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 지금까지 교육과정 안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은 그냥 싹 다 가르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세부적인 것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제시문들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제가 찍어줍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문장이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이 내용은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 중에서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는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리고 7, 8월에는 마지막으로 아까 받으신 그 선지 모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훨씬 더 확장한 커리큘럼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정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선 기출문제, 평가원에서 낸 문제를 정리한다면 여기부터는 올해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나왔던 제일 중요한 내용들 싹 다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화 주제들만 위주로 많이 모아가지고 제일 어려워하는 주제들만 그거 가지고 무한반복 들어갑니다. 선지들 계속 풀면서 이거 이해 안 되면 또 들어 하면서 계속 이해시키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단계. 9월에서는 또 모의고사 계속 반복해가지고 보면서 약점 찾아가고 오답 노트 만들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강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교들도 데리고 오지만 사실 조교들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질의응답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 저한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질문해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당연히 현장에서도 시간 따로 빼가지고 질문 받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질문을 쌤한테 못 듣는다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다 질문 다 듣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것들 중에서 그 단원에 해당되는 OX 선지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테스트하고 이 친구들이 몇 점 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속 공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고 있고 매주 복습 테스트 과제물 두고 성적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3월이든 4월이든 학평이든 그런 과정들에서 사실 저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 몇 점 받는지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 확인해 가면서 피드백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 일정은 이렇게 돼요. 토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와가지고 생활관리 사회문화 한꺼번에 끝내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월 28일부터 개강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계신다면은 12월 28일부터 와가지고 수업 듣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아마 이 질문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럼 겨울 방학 동안에만 듣고 그 학교 개학하고 난 이후에는 약간 나가도 되냐? 약간 이런 질문도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정말 일정이 어쩔 수 없다면 사실 그래야 되는 건데 저는 가능하면 개념 완성 강의만큼은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회문화든 생활관리든 마지막 파트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모여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만 듣고 뒤쪽은 아예 안 들어버리면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뒤쪽에 이제 막 개념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요 개념 완성 강의만큼은 3월 초중순에 다 끝나거든요. 3월 한 10월쯤 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문화든 생활관리든. 그 정도까지는 다 듣고 그 이후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면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뭐 그냥 저도 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막 여기 나와가지고 막 제가 짱입니다, 제가 최고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편이라서 제가 성격상 막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작년에 문제 맞춘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현강 전형으로 나가는 그 모의고사고요. 요게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뭐가 똑같다는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회문화를 공부해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학생들이 따로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아예 문제로 내버린 거죠. 실제로 수능에서. 그거 제가 수능 한 2주 전에 내줬던 모의고사에서 맞춘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뭐 이거 그냥 제 수강 후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또 와가지고 또 한번 뽐내지 않으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간단하게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전공이랑 관련이 있는 과목이고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 전공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학이라는 게 사실 철학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수강 후기 적어주는 거를 1년 중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모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든 아니면 여기 듣고 있는 학생들이든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딱히 다른 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수업 안에서 그냥 이 실제로 생윤이나 사문 만점까지 가는 길을 잡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는 약속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학생이든 아니면 아니 어머님들은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야죠. 사실 이걸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기왕 제 수업에 들어올 거면 가능한 앞에 앉아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쌤이 얘기하는 것만큼은 완벽하게 해낼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찾아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열심히 막 가르쳐도 그걸 앞에서 졸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 제 수업이 좀 빡셉니다. 제 수업이 만만한 수업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막 편하게 진행하는 그런 수업들이 아니에요. 사탐 과목들은 좀 그런 수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썰 되게 많이 풀고 막 되게 계속 웃기고 막 이러면서 가는 그런 수업들도 많은데 물론 저도 웃기는데 좀 자신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랑은 별개로 수업 자체가 좀 하드코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전반적으로 그냥 거의 적혀 있는 내용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더 보시고 싶으시면 사실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도 거기도 막 댓글들 거의 다 제 수강생들이 다 달아놓은 댓글들 말고 이투스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예전처럼 막 여름방학 때부터 막 1, 3개월 벼락치기로 해결되는 과목이 진짜 아니게 됐기 때문에 어머님도 아마 여러모로 그런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냥 수업 안에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만점까지 가는 길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강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